안녕 친구들! 지금부터 무궁무진 한국사의 제20편 무신의 칼이 춤추던 세상 고려의 무신정권의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해볼까?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무신들이 차별과 무시를 견디지 못하고 무신들을 처단하면서 고려의 정권을 휘어잡는 과정을 알아보았어.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무신정권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볼까? 무신정권의 세 번째 이야기. 100년. 권력을 잡은 무신들은 무려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려를 다스렸어. 나랏일을 결정하는 일에 참여해본 적 없던 무신들은 어떻게 고려를 다스렸을까? 이제 무신들의 세상이다. 무신정권은 고려가 세워지고 250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일이었어. 고려 초기에는 장수 출신의 호족들도 있었지. 하지만 문벌 출신의 문신이 고려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하면서 무신들은 그저 정말 힘만 세고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 무신 정권이 시작되고 문신들이 숨죽여 지내는 사이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일이 자주 발생했지. 무신 정권 초기는 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웠어. 한판 하자는 거지? 나 아주 많이 컸다. 한 번은 비둘기 때문에 1인자가 바뀐 일도 있었지. 정권을 잡았던 무신 이의민에게는 언제나 소란을 피우는 말썽꾸러기 아들들이 있었어.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었지.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두려워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 어느 날 아들 중 하나인 이지영이 길을 가는데 어떤 집 담장 너머로 멋진 비둘기가 보이는 거야. 이지영은 비둘기를 내놓으라고 했지만 종은 줄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그냥 힘으로 빼앗았단다. 비둘기 고마워. 비둘기의 주인은 유명한 무신인 최충원의 동생 최충수였어. 최충수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지영에게 찾아갔지. 이지영이 맘대로 비둘기를 빼앗아갔어요. 그놈들을 손봐줘야 되겠군. 비둘기를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쳤지만 웬걸? 이지영은 오히려 예의가 없다며 최충수에게 화를 낸 거야. 이 소식을 들은 최충원은 분노했어. 최충원은 동생과 자기 세력을 이끌고 이의민을 공격했단다. 권력에 취해 방심하던 이의민은 속수무책으로 공격받아 죽고 말았어. 비둘기 한 마리 때문에 1인자까지 바뀐 거야. 무신정권 초반 20여 년 동안 1인자가 4번이나 바뀔 만큼 싸움이 끊이지 않았어. 힘이 강한 동물이 우두머리가 되는 동물의 세계와 다르지 않았지. 이렇게 무신이 권력을 잡은 기간이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무려 100년에 이른단다. 11명의 1인자가 고려를 통치했고 왕도 6번이나 바뀌었어. 무신의 입맛에 따라 왕도 파리 목숨이었지. 지금부터 내 말만 잘 들어. 그런데 무신들은 왜 스스로 왕이 되지 않은 걸까? 바로 자신들이 나라를 이끌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굳이 골치 아프게 나라를 운영하기보다는 실질적인 권력을 움켜쥐고 흔드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이지. 하지만 늘 휘청거리던 무신정권도 최충원 등장 후 4대에 걸쳐 권력을 이어가며 고려를 통치했단다. 우리 최씨 일가가 60여 년 고려를 지배했지.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최씨 가문이 4대에 걸쳐 권력을 장악했던 60여 년의 기간을 최씨 정권기라고 불러. 이 시기 최충원은 전의 무신정권과 다른 모습을 보였어. 먼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겠다고 판단했지. 일단 백성을 구워 삶아야 해. 불법 토지 소유를 단속하고 세금도 많이 걷지 않겠다고 했어. 물론 이것이 끝까지 지켜지진 않았지만 처음에 백성들에게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단다. 이제 좀 세상이 살만하게 바뀌려나?
최충원은 뛰어난 무예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 삼별초도 만들었어. 최씨 가문을 지키는 역할을 했지. 그동안 소외되었던 문신들도 불러내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문신들이 내어준 해결책이 유용했거든. 그리고 관청을 만들어 나란 일을 처리했지. 문신들도 다시 불러서 써먹어야지. 최충원은 다른 무신보다 조금 더 똑똑했던 거야. 그 덕분에 4대에 걸쳐 고려를 지배할 수 있었어. 무신정권의 네 번째 이야기. 밀란. 많은 백성도 무신이 정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들었어. 혹시나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올까 기대했지. 하지만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었지. 백성들은 이를 힘없이 지켜보기만 했을까? 노비도 사람이다. 이번에 세상을 뒤집어 보자. 백성은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어. 바로 정권을 차지한 무신들의 출신이었지. 나라를 쥐락펴락한 무신 중에는 평민이나 노비 출신도 있었거든. 무신 정권 초기에 권력을 잡아 대장군이 된 이의민도 원래 소금장수 아버지와 노비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한 천민이었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신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지. 노비가 대장군이 됐대. 힘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가 봐. 최충원의 노비인 만적도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어. 최충원의 곁에서 신분 상승을 이룬 여러 무신을 지켜볼 수 있었지. 만적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며 다른 노비들을 설득했어. 왕, 장군, 재상과 같은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었지. 나무를 하러 온 다른 노비들은 맞는 말이라며 고개를 끄덕였어. 힘만 강하면 정권을 잡는 세상이 되었소. 우리도 힘을 합쳐봅시다. 그러게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만적은 다른 노비들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 노비들끼리 힘을 모아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정권을 빼앗자는 것이었지. 그리고 노란 종이에 표식을 새겨 나눠 갖고 실행할 날을 기다렸단다. 하지만 어떤 노비가 주인에게 일러 바치는 바람에 그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지. 이 사실을 들은 최충원은 만적과 다른 노비들을 붙잡아 강물에 빠뜨려 죽였단다. 이렇게 죽다니 원통하다. 배은망덕한 노비 같으니라고. 이 사건을 만적의 난이라고 불러. 우리나라 역사 최초 신분해방을 위한 운동이었지. 부국과 소에 살던 사람들도 거세게 저항했어. 이 지역 사람들은 평생 떠나지도 못한 채 같은 일만 했는데 철, 종이, 기와 숯 같은 물품을 생산해 나라에 바쳤지. 그런데도 천민과 유사한 대우를 받았어. 망이와 망소에는 버티다 못해 밀란을 일으킨 거지. 참여했던 사람이 어찌나 많았던지 큰 도시까지 점령할 수 있었어. 하지만 결국 진압당하고 말았지. 일하다 죽으나 지금 죽으나 별반 다르지 않다. 사방팔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 외에도 많은 지역에서 밀란이 발생했어. 전에는 단 2번에 불과했던 밀란이 무신 정권 이후 75번이나 발생했지. 비록 밀란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이 불행한 처지를 벗어나고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단다. 무신 정권의 5번째 이야기. 몽골. 견고한 성처럼 무너질 것 같지 않던 무신 정권도 결국 끝을 보고 말아. 최씨 가문이 차지한 정권은 고려의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어. 하지만 외부의 더 강력한 힘이 이들을 강하게 흔들었지. 무신 정권은 어떻게 끝을 맺었을까? 우리가 바로 유럽까지 정벌한 제국의 군인들이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권력을 쥐고 안락한 삶을 살던 무신들에게 위급한 소식이 들려왔어.
칭기즈칸이 몽골 부족을 통합하고 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정복한 후 고려도 정복하러 온 거야. 고려도 단번에 쓸어버려라. 어쩌지? 도망가야 하나? 말을 타고 몰려오는 몽골군에게 고려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했지. 한동안 대규모의 외세 침입을 받지 않았던 고려에게 다시 찾아온 위기의 순간이었어. 최충원의 권력을 이어받은 아들 최후는 수도를 서민 강화도로 옮기기로 했어. 몽골군은 주로 말을 타기 때문에 섬에는 오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이었지. 게다가 강화도는 곡식도 잘 생산되었고 세금을 받기에도 수월했어. 하지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생각이었어. 모두 강화도로 도망간 셈이었거든. 아니나 다를까 최씨 가문은 강화도에 틀어박혀 정권을 지키고 행사를 즐기기에만 바빴어. 육지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비명은 아랑곳하지 않았지. 일단 여기는 안전하니 우리끼리 한잔하세요. 백성들이 죽어도 나 몰라라 하다니. 목숨만 살려주세요. 최후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냐면 강화도로 이사할 때 육지에 있던 나무까지 강화도로 가져갈 정도였단다. 몽골군이 쳐들어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말이야. 수십 년 동안 전쟁이 지속되자 항복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 조금씩 기세를 되찾던 왕과 문신들이 목소리를 낸 거야. 세계 최강 몽골이 고려에 간섭하면 무신들도 꼼짝할 수 없을 것이었기 때문이었지. 불안했던 무신들은 다시 서로를 죽이는 과정을 반복했어. 결국 마지막 1인자 이묘무가 왕의 사주를 받은 측근에게 살해당하면서 무신 정권은 막을 내렸단다. 내가 이렇게 죽다니. 제가 나서서 항복한 거니 잘 봐주실 거죠? 알았어. 대신 이제부터는 내 말만 잘 들어. 세상을 바꾸겠다며 칼을 든 무신들. 하지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만 하며 고려를 망쳐놓았지. 이전의 호족과 문벌의 횡포와 다를 바가 없었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고려는 오랫동안 유지해왔었지. 오히려 무신 정권이 시작되고 고려는 멸망을 향해 가는 모습만 보였어. 이처럼 고려의 운명이 뒤바뀐 시기가 무신 정권 100년이었단다. 이제 무신 정권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끝났어. 영상을 보면서 아마 느꼈을 거야.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는가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이야. 100년간의 무신 정권 시기는 고려를 엉망으로 만들었어. 거기에 몽골과의 전쟁으로 고려는 더더욱 멸망의 길로 접어들었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려와 몽골의 전쟁 이야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거야. 바로 여몽 전쟁이지. 고려 말기에 모든 것을 바꿔버린 중요한 전쟁이니 꼭 알아야 해. 그럼 다음 영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 안녕!